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지 경영으로 칩보하기라는 주제로 4회기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칩보코디를 찾아온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최근 취업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강의를 많은 곳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그 내용에 조금 더 내용을 더하여 이미지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미지 경영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미지를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패션심리연구원이라는 이미지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 컨설턴트,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전에는 다수의 회사에서 인턴부터 계약직, 그리고 마케팅부 차장으로 퇴임을 하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회사에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더 형태별로 분류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4회차에 걸쳐서 이미지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경영이 이미지 메이킹과 어떻게 다르고 왜 중요한지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4회차에 걸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지 경영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이미지 경영이 무엇인지 2020년 채용 트렌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미지 경영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채용 지금 전망으로서는 모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채용문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채용 TO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더 면접 기회를 잡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특정 기간 동안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던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를 활용한 AI 채용 프로세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트렌드 중에서요. 2가지를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2가지 중에서도 수시 채용이 왜 중요해지고 AI 채용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시와 수시 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과거에는 특정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인원을 채용을 한꺼번에 해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만큼 배치를 하는 프로세스였다면 상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필요한 만큼만 인원을 뽑아서 바로바로 투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프로세스는요, 이 시즌에는 이 기업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 맞춰서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 또는 이만큼의 인원이 뽑기 때문에 내가 몇 대 몇의 경쟁률을 갖고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뜨는지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바로바로 프로세스를 탈 수 있도록 항상 100%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주목한 트렌드는 AI 면접 프로세스입니다. AI 면접 프로세스는 약 1시간 반 동안 소요가 되는 프로세스이고요. 전체적으로 면접 프로세스를 봤을 때 AI 면접부터 보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서류 통과된 분들이 몇 배수로 통과가 되셔서 AI 면접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터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I 면접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인터뷰를 보는 프로세스이고요. 어느 기관이나 어떤 장소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편안하게 면접을 보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4가지의 단계로 인터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영상 인터뷰, 두 번째는 인적성 객관식 문제, 다음은 게임, 그 다음 인적성 심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계가 영상 인터뷰인데요. 이 영상 인터뷰는 말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면 지원 동기, 여러분의 장단점, 자기소개, 이런 질문들이, 기본 질문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점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집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만 인터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실 수가 있는데, 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아무리 집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모자는 금물이고요. 앉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보통 상반신 위로는 면접 복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운드 티는 안 되고 정말 면접을 간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면접 복장을 상의는 입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영상 인터뷰를 하실 때 신호가 끊기거나 기기 결함으로 인해서 이 영상 인터뷰에서 인터뷰 전체를 날려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보시기 전에 많은 리허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영상 인터뷰라고 긴장하실 이유 없습니다. 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역량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이 AI 면접 프로세스라는 것이 여러분의 취업 당락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참고의 자료로만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인적성 객관식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인적성 테스트들을 보시는데 그대로 이 프로세스가 AI 면접 프로세스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법규를 어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단답형으로 푸시게 되는데요. 이 인적성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이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유형으로 답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AI 면접 프로세스에서 인적성 객관식을 연습을 한 대로 푸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인적성 심화 단계가 인적성 객관식과 연관이 돼서 이 여러분들이 답을 기초로 인적성 심화 문제들이 계속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인적성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바로 인적성 심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게임이라는 단계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훈련 받은 대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임이라는 프로세스가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6가지 정도의 게임을 하시게 되고 게임을 계속 푸시게 되다 보면은 앞에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기억이 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게임을 30분 동안 쉬지 않고 푸시게 되다 보면은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끝까지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멘탈이 나갔다라고 해서 이거를 게임을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게임이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잘 푸는지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앞에 대답한 객관식 답을 기억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이 AI 프로세스를 개발한 회사에서 게임 프로세스를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나는 이 직군에 맞는 이런 적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었다가는 인적성 심화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실 거고 답변을 하기도 어렵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AI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 업무에 마케팅 업무는 굉장히 도전 정신이 많고 열정적인 사람을 뽑겠지라고 예상을 하시고 나는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라고 해서 인터뷰하시고 객관식 문제 푸시고 인적성 심화 문제를 푸시면 정말 고도의 훈련과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아마 어떤 분도 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계를 속이기는 쉽지가 않다. 그 이유를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인터뷰를 할 때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요소라는 것은 V4라고 불리는데요. 버벌, 보이스, 비주얼, 그리고 바이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셨다가 당황을 하시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식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눈동자 움직임과 목소리의 흔들림과 안색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I 면접을 보실 때 최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적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AI 면접 프로세스를 통해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훨씬 편안하시고 거짓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지라고 면접장에 준비를 하고 갔을 때 면접관들을 어쩌면 속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AI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완이 되는 프로세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자기소개 내용을 표절을 하실 수가 없게 되고요. 더더욱 더 진정성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으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영상 인터뷰는 간단합니다. 앞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컴퓨터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앞에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는 화면을 AI 컴퓨터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석을 하는 기준은 V4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버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서 이 텍스트에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지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보이스, 여러분들의 음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음성의 떨림과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흥분을 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 있게 말을 하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비주얼, 여러분들의 안면 근육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이탈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바이탈이란 거는 심장 박동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얼굴 색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안면보다 붉어지어서 당황을 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허황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상 인터뷰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조리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타당한지도 보지만 약간의 거짓말 탐지기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면접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면접 프로세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무작정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미지 경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장기간 동안에 하시면 전혀 두려울 내용이 없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경영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이미지 경영이란 얘기는 최근 10년 동안 외국 이미지 컨설턴트 분들로부터 시작이 된 단어고요. 이미지 메이킹이란 단어에서 조금 진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란 단어의 어원을 먼저 보시면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 눈, 코, 입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 정보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받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지가 좋아, 이 사람은 이미지가 나빠,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고 열정적인 이미지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경영이란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경영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경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 조직이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과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라는 단어와 경영이라는 단어가 만났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미지 경영이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이미지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하나씩 맞춰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학생 같은 현재의 이미지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에 맞는 마케팅 업무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러한 목표 이미지를 설정을 해놓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개발을 해 나가실 텐데 이미지 경영이라는 것은 이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사회 이미지에 맞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적인 사회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혼자 스스로 목표한 이미지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면접관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케팅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이상적인 사회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목표 이미지하고 이상적 사회적 이미지하고 뭐 얼마나 다르냐,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이미지는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세워놓고 보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상적인 사회적 이미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면접관 또는 상사가 봤을 때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되게 마케팅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 업무에 적합한 이미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만족을 하고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이 업무에 맞는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경영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크게 보시면 내적 이미지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외적 이미지, 그 다음 사회적 이미지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 이미지를 보시면 자아 개념, 성격,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 외적 이미지를 보시면 신체적 요소, 표현적 요소, 행동적 요소, 청각적 요소로 나뉘고요.
사회적 이미지를 보시면 사회 환경, 커뮤니케이션, 매너, 에티켓, 대인 관계 수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관리를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씩 봐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적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다 녹아내야 되고, 이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들이 면접을 보실 때 잘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외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이 통과된 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적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판단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면접 당일에 여러분들의 매력을 마음껏 펼치고 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회 다음에 나오는 2차, 3차, 4차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이미지라는 거는 내가 하나의 그룹, 예를 들면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팀플레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이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도 사회고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곳도 사회적 이미지고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사회인데요. 사회적 이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거를 나는 A라고 말을 했지만 상대방에서 B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B라고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이미지라는 거는 그만큼 관리가 어려운데요. 면접에서 어떤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협업 능력과 사회성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 면접 트렌드에서는 이 나머지 두 가지 능력, 협업 능력과 사회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트렌드로 지금 면접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에서 20대와 중장년층과의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인식하기에 20대의 이 젊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과연 우리와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인가를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업 능력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협업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협업 능력은 내가 혼자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협업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협업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나는 협업 능력이 굉장히 좋아 라고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거쳐왔던 많은 사회들, 팀플 멤버들, 스터디 멤버들, 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의 동료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협업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멤버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인터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업의 능력이 좋다라는 것을 면접관 앞에서 스스럼 없이 말하실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모아서 면접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사회성도 좋다라는 것이 증거로 보충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2020년도에는
상시 채용과 수시 채용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왜 이 사회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팀원이 필요해서 이 팀원 면접 프로세스를 저희 팀장님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팀장님이 구글링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면접을 볼 거니까 이 사람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그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그 사람의 블로그와 이런 디지털에서 그 사람들이 남겨놨던 행적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공채에서는 이렇게까지 면접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인력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바쁘기 때문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팀장의 입장에서 내가 데리고 일을 할 사람을 뽑는데 업무 중간에 그렇게 한 번씩 정도는 현업 부서에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고요.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는 이제 그 여타 채널 웹페이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웹상에서 이제 굉장히 편향적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썼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빨리 이런 채널들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면접장에 가셔서 인사 담당자랑 조금 친해지시거나 아니면 정말 취직을 하셔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가시거나 무슨 동기들과의 생활에 있어서 이 SNS 채널을 같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이 SNS 채널을 통해서 잘못 가져가시는 그런 위험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디지털 채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지 경영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미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의 외적 이미지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